기원전 7세기경부터 400여 년간 지중해의 패권국으로 군림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한때 로마와 맞짱 떠서 로마를 괴멸 직전으로 몰고 가기도 한 나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부유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나라의 이름은 카르타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고 불렸던 카르타고를 세운 페니키아인 여자 디도와 카르타고 부유함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도는 페니키아 지역에 속한 티레라는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나라들은 군사력도 별로 없고 영토가 넓지도 않았지만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기 위해 500년 전 지중해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의 지중해는 국제무역과 여러 교류가 행해지던 글로벌 사회였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 만들어진 이집트 제상의 무덤 벽화에는 주름치마를 입은 남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옷은 그리스 에게의 전형적인 의상이고 이들이 들고 있는 물건 역시 에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에게에서 파견된 사절단이며 이 무덤 벽화에는 푼트, 누비아, 시리아의 외교 사절단도 보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2세기경 이 지역의 지진과 가뭄, 내부 반란, 전쟁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집트를 제외한 근동 지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약해진 틈을 타 오히려 페니키아나 이스라엘 같은 소규모 세력들은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은 지중해 물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디도는 이 페니키아의 맹주 국가인 티레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디도의 오빠 피그말리오는 티레의 왕이었고 디도의 남편은 티레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의 오빠는 디도의 남편이 가진 부를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디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 일부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티레를 탈출해 이집트인이 거대한 초록이라고 부르던 지중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나침반도 없었고 심지어 배들은 흔히 누수가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매일 저녁마다 모래사장이나 부두로 들어올려 말려야 했고 끊임없이 점검과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긴 항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런 시대에 지중해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와 함께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넘는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천연 타르를 활용해서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고 최초로 충각을 만들어 배의 구조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인들은 뛰어난 천체술과 항해술로 밤에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디도는 조선술, 천체술, 항해술을 지닌 페니키아인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카르타고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는 이미 베르베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르베르들은 디도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고 디도는 베르베르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디도는 베르베르들의 땅 일부를 값을 내고 살 것이며 그 땅에 대해 꼬박꼬박 토지세를 낼 것이고 그곳에서 무역을 해서 베르베르들의 물건이 비싼 값에 팔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르베르들은 이 말을 듣고 소의 가죽으로 덮을 수 있는 땅만 팔고 그 외는 한치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디도는 그 말에 소가죽을 가늘게 잘라 긴 끈으로 만든 뒤 넓은 땅을 에워싸는 방법으로 대응해 드넓은 땅을 샀습니다. 기원전 814년 디도는 그곳에 카르타고를 세웠습니다. 카르타고가 돈을 번 방법은 거의 페니키아와 같았습니다. 카르타고는 항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가기 힘든 곳에서 싸게 물품을 구해와서 비싸게 파는
즉 중개무역을 국가 주력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광산과 염전을 확보해 광물과 소금을 싸게 얻어서 비싸게 팔아 이득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카르타고는 모국 페니키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페니키아에는 없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어 후일 페니키아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페니키아는 평야가 협소하고 뒤는 산에 막혀 있었는데 카르타고는 나라 뒤쪽에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카르타고는 최초로 산업화된 대규모 집단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와 달리 주위에 침략해올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반면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페니키아는 기원전 841년부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지배를 차례차례 받다가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카르타고로 이주를 가서 카르타고는 인재 유입 덕분에 날로 번성했습니다. 후일 카르타고는 더욱 강해져 베르베르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내지 않았고 강력한 해군을 육성했으며 자신의 식민지를 개척해 약 2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군역 의무를 지웁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통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자신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마음껏 통상의 자유를 누리며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카르타고는 시민이 매년 선출하는 왕 2명과 원로 28명이 국가 통치를 담당했는데 이 선거에서는 공공연하게 표를 사는 행위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세계 최초로 차관을 도입했고 용병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타고를 건국한 디도의 이야기는 각종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 전해져 오고 있지만 기원전 8세기 말 이전 카르타고 유적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아직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카르타고는 후일 로마에게 박살나서 있는 것들이 죄다 불타는 바람에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여 디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는 카르타고에 대해서 읽으면서 카르타고는 돈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 나라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